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달력도 이제 딱 한 장 남았네요. 여러분의 따스한 말과 미소, 눈빛 많이 나누는 따뜻한 12월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숑숑숑! 크리스마스 캐럴. 말리는 죽었다. 그의 매장 증명서에서는 목사와 서기, 장의사와 유족 대표가 서명을 했다. 스크루지도 서명했다. 스크루지와 말리는 얼마나 되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동업자로 지내왔다. 그럼에도 스크루지는 말리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장례식을 치를 때도 탁월한 사업 수단을 발휘하여 이윤을 챙겼다. 말리가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상회 출입문에는 스크루지와 말리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1년 중 가장 기쁜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스크루지 영감의 사무실에는 아주 작은 난로와 석탄 몇 덩이만이 희미한 불씨를 껴안고 있었다.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그때 명랑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크루지의 조카였다. 쓸데없이. 스크루지가 콧방귀를 뀌었다. 버는 건 없는데 빚은 잔뜩 지고 나이만 한 살 더 먹게 될 뿐인데 크리스마스가 대체 뭐란 말이냐? 삼촌, 조카가 애원하듯 말했다. 크리스마스가 비록 제 주머니에 그마나 은하 한 잎을 넣어준 적은 없지만 크리스마스가 제게 복을 주었고 앞으로도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삼촌,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이나 같이 드세요. 그만 가봐라. 스크루지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서류만 쳐다보았다. 하지만 조카는 실망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삼촌! 조카는 사무실을 나서다가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서기에게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 서기도 몸은 꽁꽁 얼었지만 친절하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다. 이번에는 풍채 좋고 쾌활해 보이는 두 신사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스크루지와 말리시 사무실 맞습니까? 말일은 7년 전 바로 오늘 밤에 죽었어. 아, 그렇군요. 스크루지 선생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나마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스크루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들은 감옥이나 가라고 하시오. 잘 가시오, 신사 양반들. 그러곤 그들을 찬바람이 일은 문 밖으로 내몰았다. 창밖의 안개와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큰 길가 마당 한 귀퉁이에선 직공 몇 명이 커다란 화토풀을 지펴놓고 가스관을 수리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누더기 차림의 사내들과 아이들이 몰려들어 손을 녹이며 황홀경에 빠진 듯 불꽃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사무실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스크루지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자 골방에 서기도 기다렸다는 듯 촛불을 끄고 모자를 썼다. 스크루지는 못마땅한 얼굴로 서기에게 말했다. 자네가 빌어먹을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는데도 나는 하루치의 일당을 지급해야 하네. 그러니 모레 아침은 더 일찍 출근하게. 서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갔다. 스크루지는 언제나처럼 선술집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집으로 향했다. 그는 오래전 죽은 동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독신 아파트에서 살았다. 불 꺼진 건물의 마당은 더듬더듬 걸어가야 했고 낡고 시커먼 현관문에서는 안개와 서리가 잔뜩 달라붙어 있었다. 그런데 스크루지가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 순간 말리의 얼굴이 나타났다. 말리의 얼굴, 유령 같은 이마에 유령 같은 안경을 쓴 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스크루지를 바라보았다. 숨결 때문인지 뜨거운 공기인지 머리카락이 나부끼고 있었고 꼼짝하지 않는 큰 눈, 파리한 낯빛 얼굴은 더욱 무시무시했다. 스크루지가 그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사이 그것은 다시 문고리로 바뀌었다.
스크루지는 투덜거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 머리를 의자에 대자마자 벽에 걸려있는 종이 보였다. 오래전에 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방과 연락할 때 사용 중이던 종이었다. 그런데 놀랍고 이상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스크루지가 종을 쳐다보는 순간 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종은 30초 혹은 길어야 1분쯤 울렸는데 마치 1시간 동안 울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고 나자 저 아래쪽에서 뭔가 달그락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크루지는 문득 유령이 나타나는 집에서는 유령들이 사슬을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믿을 줄 알아? 스크루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소리의 주인공은 육중한 문을 뚫고 들어와 방을 가로질러 코앞까지 다가왔다. 같은 얼굴이었다. 아까와 똑같은 얼굴. 따온 머리에 평소에 입던 외투와 긴 양말, 부츠까지 영락없는 말리였다. 그의 허리에는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는데 거기에는 동계 열쇠와 이자 물세, 회계장부, 증서, 강철로 만든 지갑이 매달려 있었다. 유령은 소름 끼치는 고함을 지르며 쇠사슬을 흔들어댔다. 어찌나 무시무시하고 등골이 오싹하던지 스크루지는 기절하지 않기 위해 의자에 단단히 매달려야 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했다. 제이콥 말리, 왜 나를 괴롭히나? 왜 괴롭히냐고? 이 쇠사슬을 보게. 이건 내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만든 족쇄지. 혹시 자네가 만든 쇠사슬은 얼마나 무겁고 긴지 궁금하지 않나? 자네는 벌써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 정도의 길이와 무게를 만들었네. 그 후로도 계속 고리를 늘려왔으니 지금은 이보다 상당히 무거울 거야. 스크루지는 자기 몸에 100m쯤 되는 쇠사슬이 감겨 있는지 보려고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애원하듯 말했다. 여보게 말리. 나에게 좀 더 자세히 말해줘.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해줄 수는 없나? 해줄 말이 없네. 에버니즈 스크루지. 사로잡히고 속박당하고 쇠사슬에 칭칭 잠긴 이 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행하지 못했으니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몰랐으니. 하지만 자네는 훌륭한 사업가였잖아, 제이콥. 스크루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난 인류를 위한 사업을 했어야 했어. 자비와 파괴, 용서, 자선, 이런 사업을 했어야 했단 말이야. 스크루지는 와들와들 몸을 떨기 시작했다. 내 말 잘 듣게. 자네에겐 아직 기회가 있네, 스크루지. 자네에게 유령 셋이 찾아올 걸세. 첫 번째 유령은 내일 종이 울리면 찾아올 걸세. 두 번째 유령은 그 다음날 같은 시각에. 그리고 세 번째 유령은 그 다음날에 찾아올 거야. 자네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두길 바라네. 말을 마치자 유령은 서서히 스크루지에게서 물러났다. 유령은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어둠 속으로 둥둥 떠서 날아갔다. 스크루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슬프게 울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령들이 가득했다. 그중 하얀 외투를 입고 발목에 커다란 강철 자무쇠를 찬 늙은 유령은 아기를 안고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가련한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늙은 유령은 여인을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유령들은 자비와 파괴로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이제는 영영 그럴 기회가 없다는 슬픔에 울고 있었다. 첫 번째 유령. 스크루지가 눈을 떴을 때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어둠 속에서 근처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종소리는 12번을 울리고 나서야 멈췄다. 12시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루 종일 자고 다시 밤이 되었단 말인가? 그때 어떤 손이 침대 커튼을 옆으로 젖혔다. 묘하게 생긴 어린아이 모습이었다. 아니,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노인 같아 보이기도 했다. 순결한 흰색의 하늘 가리는 투닉을 걸쳤고 허리에는 호화로운 허리띠를 찼는데 광채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오늘 오신다는 그 유령이 맞습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지. 유령은 손을 내밀어 스크루지의 팔을 지그시 잡았다.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창가에 가서 그 손을 스크루지의 가슴에 대자 스크루지와 유령은 벽을 통과해서 어느새 길 양편으로 넓게 밭이 펼쳐진 시골길에 서 있었다. 세상에, 내 고향이에요. 내가 어릴 때 살던 곳이에요. 스크루지가 두 손을 맞잡고 소리쳤다. 스크루지는 말뚝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모든 눈에 익었고 길이란 길은 모두 선명히 떠올랐다. 소년들은 하나같이 들떠 조잘거렸고 너른 들판과 상쾌한 공기마저 즐거운 노랫소리로 넘쳐 흘렀다. 이건 과거의 환영이다. 저 아이들은 우릴 못 보지.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며 이름이 또렷이 기억났다. 학교가 텅 비어있지 않군.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외톨이 소년이 한 명 남아있어. 유령이 말하자 스크루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안다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큰 길을 벗어나 샛길로 들어섰고 곧 칙칙한 붉은 벽돌집에 도착했다. 유령과 스크루지가 복도를 가르질러 들어가자 희미한 난로 옆 책상에 외톨이 소년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여운 모습을 보자 흐느껴 울었다. 벽 뒤에서 쥐가 찍찍대며 달아나는 소리,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헐벗은 포플로 나뭇가지의 한숨 소리, 텅 빈 헛간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어느 것 하나 스크루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스크루지는 혼자서 동화책을 읽으며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지낸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에게 가엾은 꼬마 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자 유령이 입가에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이제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러 가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꼬마 스크루지는 부쩍 자랐다. 친구들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집으로 갔지만 스크루지는 늘 그때마다 혼자가 되곤 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아이가 달려와 스크루지의 목을 끌어안으며 오빠, 집에 데려가려고 왔어. 아빠가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지셨어. 이제는 오빠가 집에 와도 된대. 라고 말했다. 이었고 아이들은 마차에 올라타 신나게 마당을 나섰다. 아주 연약한 여자아이였지. 마음은 아주 넓었지만 그런데 결혼 후에 죽었지? 아이가 있던 걸로 아는데? 유령이 묻자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네, 조카가 하나 있죠. 맞네, 자네에게 조카가 되지. 스크루지는 마음이 편치 않은 듯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학교를 나와서 어떤 도매 상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높다란 책상에 젊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을 보자 스크루지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배치미고 영감님이에요. 여긴 내가 일을 배운 것이죠. 배치위그 영감님은 펜을 내려놓고 시계를 보더니 인자하고 유쾌한 음성으로 말했다. 여보게, 에비니저, 딕, 오늘은 그만하지.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어서 문을 닫자고. 두 청년은 잽싸게 문을 닫았다. 여보게, 여기를 깨끗이 치우게. 최대한 넓게 쓸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워두고 빗질과 물청소를 했다.
어느새 가게 안은 겨울밤에 누구나 가고 싶어할 아늑하고 따뜻한 무도회장으로 바뀌었다. 악보를 들고 온 악사는 높다란 책상 쪽으로 가서 음을 조율했다. 이어서 패치비구 부인과 사랑스러운 세 딸이 등장했고 그 아가씨들 때문에 애태우는 청년 6명도 따라 들어왔다. 또 하녀와 빵장수 사촌, 길 건너편 점원, 소년도 쭈뼛쭈뼛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20쌍이 모두 한꺼번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다. 춤을 춘 뒤에는 케이크와 술, 큼직하고 차가운 로스트 비프 요리가 차례대로 나왔다.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는 스크루지는 매 순간마다 즐거워했고 모든 일들을 일일이 기억했다.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넌지시 말했다. 사소한 걸로 순진한 사람들을 감격시켰군. 배치위고 영감은 그저 자네들에게 기껏해야 3-4파운드 정도 더 집어준 것뿐이야. 그게 뭐 그렇게 잘한 일인가? 그러자 스크루지는 발끈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지 않아요. 배치위고 영감은 돈으로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스크루지는 자기도 모르게 외친 말을 스스로 의식하고 입을 다물었다. 왜 그러지? 유령이 물었다. 그냥 저는 제 직원에게 따뜻한 말 한두 마디라도 건넬 걸 그랬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곧이어 스크루지와 유령은 다시 허공에 나란히 서게 되었다. 자, 시간이 자꾸 흘러가네. 서두르자고. 유령의 말이 끝나자 청년 스크루지는 점점 나이가 들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근심과 탐욕의 그늘이 들어서고 눈동자에는 열정과 욕망의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젊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었다. 여인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당신에겐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긴단 말이오? 돈이라는 우상이죠. 당신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달라진 성격, 변해버린 영혼, 달라진 삶에 대한 태도와 목표. 당신이 결혼 지참금도 한 푼 없는 나를 선택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고 아쉬워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을 놓아주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삶이니 행복하길 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유랑님, 저를 고문하시는군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스크루지가 외쳤으나 유령은 가차없이 두 팔로 스크루지를 껴안고 다음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리 넓거나 호화롭지는 않지만 아늑한 방이었다. 벽난로 옆에 조금 전 본 여인과 그 여인을 쏙 빼닮은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 있었다. 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놀고 있었는데 모녀는 아이들과 함께 깔깔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문가로 몰려갔다. 문이 열리자 크리스마스 선물과 장난감을 한아름 든 짐꾼을 앞세우고 아빠가 집으로 들어섰다.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손에 넣을 때마다 터지는 아이들의 기쁨과 놀라움에 아이들은 기뻐 뛰며 주위를 맴돌다가 하나둘씩 거실을 빠져나가 침실에서 잠들었고 이 집 주인과 아내와 딸은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저렇게 예쁜 여자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자 스크루지의 눈앞이 점점 흐릿해졌다. 여보, 오늘 당신의 옛 친구를 보았소. 남편이 미소를 머금고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누구요? 맞춰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스크루지시군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오. 내가 오늘 그 사람의 사무실 창가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 촛불을 켜놓고 앉아있더군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말이오. 그 사람 정말로 세상에 혼자뿐인 것 같았어. 유령님, 제발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스크루지는 신음하듯 띄엄띄엄 말했다. 그러나 유령의 얼굴에는 기괴하게도 지금까지 스크루지가 보았던 모든 얼굴들이 조각조각 들러붙어 있었다. 난다!
놔줘. 더 이상 내 곁에 얼씬거리지 말란 말이야. 스크루지는 고통스럽게 외치며 모자를 유령의 머리에 눌러 씌웠다. 그러자 갑자기 유령이 모자 아래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모자에 완전히 뒤덮이고 말았다. 스크루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어느새 자기 침실에 와 있었다. 그는 휘청휘청 침대로 걸어가자마자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 두 번째 유령. 방이 떠나갈 듯이 코를 골다 잠에서 깬 스크루지는 이번에 나올 유령은 어느 쪽 커튼을 열고 나타날까 생각하자 등골이 오싹했다. 곧 시계의 종소리가 12시를 알리자 옆방에서 이상한 빛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스크루지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질질 끌고 문가로 갔다. 그 방은 틀림없이 스크루지의 방이었다. 그런데 스크루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살아있는 식물들로 가득한 영락없는 숲이었다. 호랑가시나무, 겨우살이나무, 담쟁이 덩굴이 싱싱한 이파리를 번뜩이며 흩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거위, 쇠고기, 닭고기, 통돼지 구이, 엄청나게 큰 팬케이크 따위가 높이 쌓여 있었고 소파에 호탕해 보이는 거인이 기분 좋게 취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자, 이리 가까이 와서 나를 보라. 나는 현재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유령이 쾌활하게 말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스크루지가 공손하게 말하자 유령이 자기 옷자락을 가리켰다. 내 옷을 잡게. 스크루지가 시키는 대로 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느새 스크루지와 유령은 크리스마스 아침 시내의 거리에 서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날씨였지만 거리에 가득한 사람들은 활기가 넘쳐났다. 지붕에 쌓인 눈을 삽으로 퍼내는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 보였고 상점들의 물건들은 제철을 만난 듯 뽐을 내며 윤기가 흘렀다. 사람들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즐거운 얼굴로 거리로 나왔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거리를 지나 곧장 스크루지의 사무실 서기 밥 크레치트의 집으로 갔다. 크레치트의 어린 남매는 집에서 거위구이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식탁 주위를 빙빙 돌고 춤을 추었다. 마침 몸집이 왜소한 밥 크레치트가 꼬맹이 팀을 목마를 태우고 집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목발을 들고 다리에는 의족이 끼워져 있었다. 모두 식탁 의자에 앉아 감사 기도를 올렸고 숨을 죽이며 기다리는 가운데 크레치트 부인이 칼을 들어 거위고기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식탁에선 기쁨의 탄성이 흘러나왔고 꼬맹이 팀도 형과 누나를 따라 식탁을 두드리며 야호! 야호!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온 식구들도 따라서 외쳤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스크루지는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일에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유령님, 꼬맹이 팀이 살 수 있겠지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유령이 대답했다.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 꼬마는 죽게 될 거야. 안 돼요. 제발. 자비로우신 유령님, 저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스크루지가 유령에게 애원했을 때 밥은 스크루지를 위해서 건배를 제의했다. 스크루지 영감님을 위해 건배! 이렇게 멋진 만찬을 먹게 해준 스크루지 영감님을 위해. 밥이 이렇게 외치자 크레치트 부인은 눈을 흘기며 속삭였다. 그 인색하고 냉혹한 영감님을 위해 축배를 들자고요? 그러자 밥이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꾸했다. 아이들이 들어요. 여보,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알았어요. 크리스마스니까 그 영감님을 위해 축배를 들어요. 모두들 스크루지 영감님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유령은 말없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황야로 갔다. 여기가 어딘가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유령은 여기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시 스크루지를 이끌고 황무지 위로 날아갔다. 마지막 유령. 유령은 천천히 장엄하게 다가왔다. 스크루지는 유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령은 머리며 얼굴, 몸뚱이까지 시커먼 옷으로 감싸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저는 지금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님 앞에 있는 거죠. 유령님은 지금까지 오신 유령님들보다 훨씬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을 알아요. 저를 어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자 유령이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스크루지가 유령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자 번쩍 몸을 들어 올려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겨울에도 당신의 웃음이 추위를 녹이는 따스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